오늘부터 나흘간 을지 연습이 진행됩니다. 올해 을지 연습은 북핵, 드론 테러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서 위기 상황 시에 정부의 비상 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데요. 자, 먼저 이번 을지 연습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 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핵 경보 전파 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민지숙 기자, 모레 23일 공습경보도 울릴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연습이 시작이 됐지만 이건 관공서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민방위 훈련은 내일 모레 수요일에 열립니다. 네. 오후 2시부터 15분 동안 말씀하신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요. 크게 놀라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대피소로 대피를 하거나 뭔가 차량 이동 통제 안내 지시에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이 훈련도 함께 연계돼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대로 모레 23일 오후 2시입니다. 민방위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공습경보가 발령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 당황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이렇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평가는요, 보니까 극과 극입니다. 여야 대표 목소리 듣겠습니다. 한미일 간의 안보 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실체 내용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서 3국 간 역사적 협력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에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의 안보가 든든해지는 결과로서 평가받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습니다.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자, 우리 이종구 시장님하고 김준일 에디터 두 분, 지난 주말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극과 극의 평가입니다. 두 분 평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종구 시장님.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있어 왔습니다. 미일동맹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언제나 불안정했거든요. 네. 어떤 정권에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떤 정권에서도 가장 악화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글로벌 위기, 즉 한반도를 둘러싸서 북한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위협도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폭격기를 비롯해서 군용기를 동원을 해서 우리의 동해바다에 카디스 영역을 계속 위협해 왔거든요. 침범해 왔고 2019년도에는 독도 상공에 8대의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침범을 해서 우리의 공군이 가서 경고 사격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위기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가 지속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관계가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준다면 글로벌 위기가 한 지역적인 분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진영 간의 뭐 자유 진영이나 혹은 전체주의 진영 간의 그런 이 도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한미일 3국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삼국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는데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가 정말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냐라고 조금 되묻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오늘 언론 보도 어제 오늘 언론 보도들의 제목을 보면은 미증유의 길, 경랑의 한복판 뭐 이런 막 표현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이번 한미 정상회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제도화. 그래서 AP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초점은 협력을 제도화해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이거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이 재밌는데 한국에서 극좌파가 대통령이 되거나 일본에서 극우파가 총리가 되거나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제도화를 해가지고 네. 이제 하겠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 협력관 군사 협력 관계를 인도태평양으로 다 넓히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만약에 군사 격돌을 하면 어디가 제일 화약고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는 그 지역 분쟁을 하는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는 갸오위 다오예요. 네네.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이 붙으면은 우리나라가 군대가 가야 되나요 거기에? 지금 이 상황이면은 갈 수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3국이 이제 협의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한반도에 뭐 이종호 실장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지만은 만약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쿠릴 열도 가지고 네. 붙었을 때 우리가 그럼 쿠릴 열도에 가서 일본 편을 들어야 되나요? 누구가 말이 맞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각자의 주장이 있잖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삼국이 같이 이제 공조를 함에 있어서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미중유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3국이 더욱 돈독해졌다라는 평가. 반면에 리스크도 상당히 좀 올라갔다는 평가. 역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허지원 변호사, 이 정상회의 끝나고 온 기시다 총리 곧바로 또 한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정상회의가 끝나고 귀국한 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일정이었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자신감이 붙은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상들 간에 뭔가 모종의 대화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지금 일본이 올여름 내에 이 방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한 시점은 정해오지 않았었는데 이런 행보는 오염수 방류 개시가 임박했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요. 21일 총리가 전국 어민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후에 그 다음 날 있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방류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이제 있는데요. 내일이죠. 그렇죠. 기시다 총리 다액종 제거 설비 시설들을 비롯한 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둘러봤다고 하고요. 현장에서 방류 개시 시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 문제와 또 가짜뉴스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서 판단할 것이고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 IAEA 검증이 완료된 단계에서 사실상 이런 행보는 방류정 마지막 단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날짜만 정해지면 사실상 방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빠르면 이달 말로 이 방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허주연 변호사가 설명했던 기시다 총리의 행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アルプス処理水を移送してますという話をしたによって、増減あると思いますけど。まして当社会長小林このオペレーションでは海洋放出の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政府全体で確認をし判断をしていくこととしており 이종호 시장님,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다뤄질까 저희한테는 정말 많은 관심이었는데 어쨌든 의제로는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오자마자 원전 시설을 둘러볼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회의에서 특히 한일 양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단 올해 초부터 9월경이면 이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이 넘친다. 그래서 8월, 7월 빠르면
이르면 7월 그리고 늦어도 9월 내로는 방류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또 이 삼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방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일본 내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삼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출국하기 전부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염 처리수 방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그러니까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그 안전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그래서 투명하게 계속 지켜볼 것이다. 세 번째는 IAEA 등의 과학적인 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칙이 안 지켜졌느냐라는 부분에서 한일 정상에 대해서 무슨 의자가 설정이 될 텐데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경제 안보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한 트리거리를 만드는 곳이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지켜내려고 했던 세 가지 원칙은 그 전에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내일 있을 일본의 강요회의 여기서 방류 시점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보고 내일도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상당히 조금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었어요. 특히나 그러면서 한중 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플랜이 있느냐, 저는 그거를 이제 정부에게 되묻고 싶고 오늘 좀 이따 이제 외교부 차관님이 오시니까 꼭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뭐 북한하고는 또 통일부가 하지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한중일 정상회의 뭐 이제 한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하고의 관계는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사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는 일단 최대 우리가 수출국이었고 그렇죠. 지금도 뭐 미국이 많이 따라 올라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특히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반도체 등 핵심 소재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발맞춰줄 수 있는데 미국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다 따라야 되느냐? 한미일이 뭐 동맹이긴 하지만은 각국의 이익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율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가 제가 제일 걱정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그 부분에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뒤로는 어쨌든 협상도 하고,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교역량이 중국하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치고받고 갈등을 하고 있어도. 네. 그러니까 더 늘었어요. 재작년에 6%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교를 하면은 무역량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할 의지와 그럼 어떤 외교력이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볼게요.